그렇게 버티지 마세요. 이미 아래부터 솔직해졌잖아요. 입 다물어요. 지금 누가 볼지도 몰라. 봤으면 좋겠는데요. 존경받는 회장님이 어디까지 무너지는지. 당신 일부러 이러는 거지. 네, 당신이 흔들리는 얼굴 너무 보고 싶어서. 난 이런 여자 안 좋아해. 아니죠. 이런 여자를 평생 참고 산 남자죠? 손 치워. 거짓말. 지금 더 가까이 끌어당겼잖아요. 여기서 이러다 들키면 끝이야.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인생이 끝나는 쪽이 좋아요? 아니면 지금 여기서 터지는 쪽이 좋아요? 당신 때문에 머리가 하얘졌어. 머리는 비워요. 대신 몸은 정직해지면 되니까. 회장님, 이 문 닫히면 당신은 다시 착한 남자로 못 돌아가요. 알아. 그래도 연애요. 손으로. 한석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66해를 살아오며 그가 가장 공들여 가꾼 것은 다름 아닌 이 인자하고 기품 있는 노년의 마스크였죠. 하지만 한석은 평생을 자신을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우러러보는 대기업 전무 자상한 남편, 그리고 빈틈없는 아버지라는 껍데기를 유지하기 위해 내면의 짐승을 깊은 심연 속에 가두어 두었죠. 그날 밤 은퇴 기념 파티의 소음은 한석에게 그저 먼 바다의 파도 소리처럼 아득하게만 들렸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아내인 명숙은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하지만 한석의 시선은 연회장 구석, 어둠 속에 몸을 감춘 채 자신을 빤히 바라보던 한 여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숙의 오랜 제자이자 한석이 결코 마주해서는 안 될 과거의 파편인 유진이었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한석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짙은 향수 냄새가 한석의 코끝을 자극했고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죠. 유진이 한석의 귀에 입술을 바짝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전무님, 아니, 이제는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여전히 그 가면은 답답해 보이시네요. 유진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한석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한석의 빳빳하게 풀먹인 셔츠 깃을 스쳤고 한석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한석은 유진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많습니다. 유진 씨. 한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죠. 유진은 도발적인 미소를 지으며 한석의 구속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전무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진정한 정직함은 자신의 욕망을 마주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요. 지금 전무님의 눈은 저를 안고 싶어 미칠 것 같은 짐승의 눈이에요. 유진의 도발에 한석의 이성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도덕적 결벽증은 유진의 하얀 살결 앞에서 무력해졌습니다. 한석은 주위를 살핀 뒤 유진을 이끌고 연회장 뒤편의 VIP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육중한 문이 닫히고 잠금 장치가 철컥 소리를 내며 걸리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하던 긴장감은 폭발했습니다. 한석은 유진을 벽으로 밀어붙였고 그녀의 붉은 입술을 거칠게 삼켰습니다. 그것은 키스라기보다는 서로의 살점을 뜯어먹으려는 굶주린 짐승들의 사투에 가까웠죠. 명숙이 밖에서 자신을 찾고 있을 것이라는 공포보다 지금
이 여자의 숨결을 온전히 소유하고 싶다는 갈증이 더 컸습니다. 명숙의 경고가 머릿속을 스쳤지만 한석은 오히려 그 경고를 비웃었습니다. 그래요. 나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 자신에게 가장 정직합니다. 이 추악하고도 달콤한 욕망이 바로 진짜 나인 것입니다. 한석의 거친 손길이 유진의 실크 드레스 자락을 파고들었고 고요했던 대기실은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한석은 문득 섬뜩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유진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거울 속에 평생 본 적 없는 낯설고 탐욕스러운 노인의 얼굴이 자신을 비웃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파멸의 시작을 알리는 전주곡이었습니다. 한석은 유진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길의 끝이 낭떠러지라 할지라도 나는 이제 멈출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들의 은밀한 회합이 끝나갈 무렵 대기실 밖에서 명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안에 있어요? 한석의 몸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유진은 여유롭게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한석의 뺨에 가벼운 입맞춤을 남겼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나의 전무님. 유진은 차가운 미소를 남긴 채 비밀 통로를 통해 사라졌고 한석은 다시 인자한 마스크를 고쳤으며 문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말이죠. 폭풍 같았던 은퇴 파티가 끝나고 맞이한 아침은 소름 끼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한석은 고급스러운 실크 잠옷 차림으로 테라스에 앉아 식어가는 에스프레소를 응시하고 있었죠. 어젯밤 VIP 대기실에서 유진과 나누었던 그 지독하고도 달콤한 타액의 맛이 여전히 혀끝에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석에게 그 소망은 평생 일구어온 명예도 산더미 같은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진이라는 이름의 치명적인 탐닉 그 자체였던 것이죠. 맞은편에 앉은 아내 명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우아하게 토스트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서늘한 칼날이 숨겨져 있었죠. 여보, 어제 파티 끝나고 어디 갔었어요? 한참을 찾았는데. 명숙의 질문은 평범했지만 한석의 심장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죠. 술 기운이 올라서 잠깐 대기실에서 잠이 들었나 보오. 한석의 거짓말은 매끄러웠지만 명숙은 토스트를 자르던 손을 멈추고 한석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셔츠 깃에 묻은 그 향수 냄새, 내가 유진이한테 선물했던 거랑 똑같던데. 우연인가요? 명숙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한석은 대답 대신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쓴맛이 마치 자신의 앞날을 예견하는 것 같았죠. 그는 더 이상 이 숨막히는 집안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운동이나 좀 다녀오겠소. 한석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명숙의 눈동자가 증오와 질투로 번들거렸습니다. 한석이 향한 곳은 헬스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홀린 듯이 강남의 한 특급 호텔 스위트룸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유진이 기다리고 있었죠.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것은 얇은 가운 하나만을 걸친 채 와인 잔을 기울이고 있는 유진의 매혹적인 실루엣이었습니다. 유진 씨,
한석의 목소리는 갈구하는 짐승의 신음과도 같았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다가와 한석의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오셨네요. 회장님, 아니, 나의 한석 씨. 유진의 손길이 한석의 가슴팍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렇게 나이 어린 여자의 살결을 탐하는 거 말이에요. 유진의 도발적인 속삭임에 한석은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유진을 번쩍 들어 올려 침대로 던지듯 눕혔습니다. 입술이 맞닿는 순간 어젯밤보다 더 뜨거운 불길이 두 사람을 집어삼켰죠. 한석의 손은 거칠고 급했습니다. 그는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유진의 몸 구석구석을 탐닉했습니다. 유진의 하얀 피부 위에 남겨지는 한석의 흔적들은 추악하면서도 처절한 욕망의 증거였죠. 유진은 한석의 등에 손톱 자국을 내며 그 고통과 쾌락을 동시에 즐기는 듯 했습니다. 더 거칠게 해봐요. 당신이 가진 그 모든 위선을 다 벗어던지고 짐승처럼 날 안으라고요. 유진의 외침은 한석의 뇌를 마비시켰습니다. 그 순간 한석은 자신의 노년이 이토록 뜨겁게 타오를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면서도 쾌열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금지된 열매였고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영혼이 갉아먹히는 기분이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유진의 몸은 마치 늪과 같아서 발을 들릴수록 더 깊이 빠져들었죠.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살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고 창밖의 화려한 도시 불빛조차 그들의 광기 어린 정사 앞에서는 빛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찰나였습니다. 정점의 순간이 지나고 땀방울이 식어갈 무렵 한석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인은 아내 명숙이었습니다. 한석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확인하려 했지만 유진이 그의 손을 가로막았습니다. 받지 마요.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기로 했잖아요. 유진은 한석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는 한석이 상상도 못할 거대한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죠. 한석은 유진의 품 안에서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나를 속이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는 지금 유진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죽어가는 자신의 남성성을 확인하고 싶은 것일까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그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니까요. 그때 호텔방 문 밖에서 낯익은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각, 또각. 일정하고도 서늘한 그 소리는 분명 명숙의 것이었습니다. 한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유진은 오히려 즐겁다는 듯 문 쪽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어머, 사모님이 벌써 오셨나 봐요? 예상보다 빠른걸요. 유진의 눈동자 속에서 번뜩이는 차가운 복수심을 한석은 그제야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진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유진이 쳐놓은 덫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사냥감이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도어록이 해제되는 기계적인 소음은 한석의 고막을 찢는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그 틈으로 비쳐든 복도의 차가운 백색 광이 침대 위를 어지럽게 비추었죠. 명숙은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나뒹구는 한석의 넥타이와 유진의 붉은 속옷을 차례로 훑고는 이내
땀에 젖어 창백해진 한석의 얼굴에 꽂혔습니다. 파울로 코엘료는 행복이 이 순간에 있다고 말했었죠. 하지만 한석에게 지금 이 순간은 행복이 아니라 살점이 타들어가는 지옥의 불길 그 자체였습니다. 명숙은 비명을 지르지도 물건을 내던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정적이 오히려 한석의 숨통을 더 조여왔죠. 그녀는 천천히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와 침대 끝에 앉아 있는 유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유진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가운의 깃을 여미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모님 오셨어요. 생각보다 발소리가 점잖으시네요. 유진의 도발적인 말투에 한석은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명숙은 유진의 뺨을 갈기는 대신 그녀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이 살결 때문에 내 남편이 평생 쌓아온 정직을 쓰레기통에 처박았구나. 명숙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해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죠. 한석은 벌거벗은 몸을 가릴 생각도 못한 채 침대 구석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건 그러니까. 한석의 변명은 채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명숙의 서늘한 눈길이 그를 향했기 때문이죠. 당신이 말하던 그 정직이 이런 거였나요? 나를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결국 이 어린 여자의 몸속에서 행복을 찾겠다고요. 명숙은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한석이 은퇴 전 비밀리에 조성했던 비자금 장부와 유진과의 만남이 기록된 탐정의 보고서였습니다. 상황은 한석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치명적이었습니다. 유진은 처음부터 명숙의 지시를 받고 한석에게 접근한 스파이였거나 혹은 두 여자가 한석을 파멸시키기 위해 짠 거대한 그물이었던 것이죠. 유진은 한석의 당혹스러운 표정을 즐기며 그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한석 씨, 행복은 대가가 따르는 법이에요. 당신은 그 찰나의 쾌락을 위해 당신의 모든 인생을 걸었잖아요. 안 그래요? 유진의 손길은 이제 부드러운 유혹이 아니라 뱀의 다리처럼 한석의 목을 죄어왔습니다. 명숙은 싸늘하게 웃으며 방을 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진실된 삶, 이제 마음껏 누려봐요. 단 한 푼의 퇴직금도 명예도 없이 말이죠. 문이 닫히고 다시 방 안에는 한석과 유진,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한석은 무너져 내린 가슴을 부여잡고 유진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지만 유진은 오히려 한석의 무릎 위로 올라타며 그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왜요? 이제 방해꾼도 없는데 더 즐겨야죠. 어차피 다 잃었잖아요. 유진의 입술이 다시 한석의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뜨거웠고 그 향기는 여전히 치명적이었습니다. 한석은 분노와 배신감 속에서도 자신을 자극하는 유진의 육체에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스스로가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파멸한 이 순간에 느껴지는 쾌락은 기이할 정도로 강렬했죠. 그는 유진의 허리를 거칠게 꺾으며 그녀의 목덜미를 물어뜯듯 키스했습니다. 파멸의 끝에서 맛보는 정사는 그 어떤 순간보다 탐욕스럽고 잔인했습니다. 한석은 유진의 몸을 탐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래, 이 순간이 행복이라면 나는 기꺼이 지옥으로 가겠다. 유진은 그의 머리칼을 움켜쥐며 승리자의 웃음을 지었죠.
두 사람의 몸이 뒤엉키며 내는 마찰음과 거친 신음소리가 호텔 방의 정적을 깨웠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한 남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워 바치는 장례식과도 같았습니다. 정사가 끝난 후 유진은 차갑게 식어버린 눈빛으로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이제 나가주세요. 내 임무는 여기까지니까요. 한석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은 화장대를 정리하며 덧붙였죠. 명숙 사모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당신의 비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검찰이 곧 들이닥칠 거예요. 한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명숙과 유진, 두 여자는 함께 손을 잡고 한석을 영원한 어둠 속으로 밀어넣은 것이었습니다. 호텔 방을 나서는 유진의 뒷모습을 보며 한석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알몸을 보았습니다. 나를 속이지 말라던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이토록 참혹했습니다. 그는 이제 혼자 남겨진 이 어두운 방에서 다가올 검찰의 발소리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찰나의 낙원은 끝났고 이제 그를 기다리는 것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심연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때 업계의 거물로 칭송받던 한석의 이름은 이제 뉴스 지면을 장식하는 추잡한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전락했죠. 검찰의 조사가 시작되었고 평생 쌓아온 인맥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를 외면했습니다. 한석에게 지금의 노력은 구멍난 두굴 손바닥으로 막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에 불과했습니다. 한석은 변두리의 낡은 오피스텔에 몸을 숨겼습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와 대비되는 좁고 습한 방 안에는 곰팡이 냄새와 찌든 담배 연기만이 가득했죠.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초라한 노인을 보며 실소했습니다. 평생을 성실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가둬두었던 육체가 단 한 번의 일탈로 인해 이토록 무참히 파괴되다니요. 그는 술병을 기울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가 해온 그 수많은 노력들이 정말로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무너질 성벽을 더 높게 쌓아 올린 어리석은 짓이었을까요? 그때 굳게 잠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석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둘러 문을 열었죠. 문 밖에는 비에 젖은 채 서 있는 유진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호텔에서의 차가움은 온데간데였고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한석 씨,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사모님이 제 가족을 인질로 잡고 협박했단 말이에요. 유진의 가냘픈 목소리가 좁은 방 안을 울렸습니다. 한석은 그녀를 밀어내려 했지만 이내 그녀의 젖은 살결이 전해주는 온기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유진을 방 안으로 끌어들였고 짐승처럼 그녀의 옷을 벗겨냈습니다. 이것이 명숙의 또 다른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지금 한석에게 중요한 것은 논리가 아니라 자신의 살아있음을 증명해 줄 타인의 체온이었습니다. 좁은 간이 침대 위에서 두 사람의 육체는 다시 한번 뒤엉켰습니다. 그것은 제2장의 탐욕스러운 정사와는 결이 달랐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는 패배자들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죠. 유진의 흐느낌은 한석의 가슴팍에 뜨거운 흔적을 남겼고 한석은 그녀의 가느다란 목을 조르듯 끌어안으며 사정했습니다. 전무님, 우리 같이 도망쳐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요.
유진은 절정의 순간에 한석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 달콤한 제안은 한석에게 마지막 남은 생존 본능을 일깨웠죠. 그는 유진과 함께 해외로 도피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이 아직 찾아내지 못한 비상금이 해외 계좌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노력이 탈출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만나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이죠. 한석은 며칠 밤을 새우며 위조 여권과 경로를 확보했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이 어둠도 유진과 함께라면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요. 출국 전날 밤 한석은 유진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즐겼습니다. 싸구려 와인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달콤했죠. 한석은 유진의 손을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당신을 놓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유진이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그녀의 핸드폰에 도착한 문자 메시지 하나가 한석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비 끝났어. 늙은이 데리고 나와. 발신인은 다름 아닌 명숙이었습니다. 한석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잘못된 방향의 노력이 바로 이것이었던가요? 유진은 끝까지 명숙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광대에 불과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녀 자체가 명숙이 설계한 가장 정교한 파멸의 도구였을지도 모릅니다. 한석은 떨리는 손으로 와인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유진은 여전히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며 한석에게 다가왔습니다. 한석 씨, 왜 그래요? 얼굴색이 안 좋아요. 한석은 유진의 목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귓가에 아주 낮고 서늘하게 속삭였죠. 유진 씨, 함께라면 어둠을 견딜 수 있는 게 아니라 함께라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추락하는 거였어. 한석의 손에 힘이 들어갔고 유진의 눈동자에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를 속인 대가는 나 혼자 치르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듯 그의 눈빛은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한석의 거친 손길이 유진의 목동맥을 누르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정지했습니다. 하지만 한석은 이내 힘을 풀고 유진을 바닥으로 밀쳐버렸죠. 죽이는 것조차 그에게는 사치스러운 감정 소모였습니다. 결국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비참한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유진은 바닥에서 기침을 토하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한석을 바라보았죠. 그때 낡은 오피스텔의 문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곳엔 완벽하게 재단된 코트를 입은 명숙이 서 있었습니다. 여보, 그만하면 됐어요. 명숙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처럼 낮고 일정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유진을 경멸하듯 훑어보고는 한석에게 다가갔죠. 한석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원한 게 이거였나? 내가 밑바닥까지 추락해서 당신 발밑을 기는 거. 명숙은 한석의 헝클어진 머리칼을 부드럽게 정리해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당신이 당신 자신을 똑바로 보길 원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어온 그 모든 세월을 배신한 대가가 얼마나 시리고 아픈 것인지 말이죠. 명숙은 유진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이제 두 사람만 남은 좁은 방 안에서 명숙은 한석의 낡은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죠. 그녀의 손길은 정성스러우면서도 잔인했습니다. 한석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거부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죠. 명숙은 한석의 맨몸을 마주하며 속삭였습니다. 함께라면 어둠을 견딜 수 있다고. 이제 당신의 어둠은 나만이 견뎌줄 수 있어요. 세상 사람 모두가 당신을 침뱉고 욕해도 당신을 가둘 수 있는 건 나뿐이니까요. 명숙의 입술이 한석의 메마른 어깨에 닿았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었고 치유가 아니라 낙인이었습니다. 한석은 명숙의 몸을 끌어안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이 이 순간에 있다는 말은 역설적이게도 모든 희망을 잃고 오직 서로의 파멸을 공유하는 이 비극적인 순간에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낡은 침대 위에서 서로의 살을 파고들 듯 뒤엉켰습니다. 그것은 쾌락이라기보다 서로의 영혼을 갉아먹는 고통의 공유였죠. 한석은 명숙의 품 안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그녀를 탐했습니다. 정사가 끝난 후 한석은 명숙의 무릎에 머리를 뉘었습니다. 명숙은 그의 눈을 가려주며 나지막이 노래를 흥얼거렸죠. 한석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는 평생 자유를 향해 노력해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명숙이라는 거대한 성벽 안에서 길들여지기 위해 노력해온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명숙이 허락한 좁은 감옥 안에서의 안식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터오고 있었지만 두 사람이 머무는 방 안은 여전히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명숙은 한석의 귀에 대고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집으로 가요. 그곳에서 영원히 나를 속이지 말고 나의 소망이 되어줘요. 한석은 천천히 눈을 감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진실입니다. 두 노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세상이 그어놓은 도덕과 법의 경계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파멸이자 그들만의 기괴한 구원이었습니다.